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먼저 파동 중 한 위치에서 진동하는 모습만 식으로 쓴다면, 이거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파동 배울 때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t는 a sin 오메가 t. 시간에 따라서 사인 함수로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 자, 이걸 식으로 그래프로 그리면 이쪽이 t축입니다. 이쪽이 y, 이 진동한 변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기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기와 진동수와 각진동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어요. 여러 번 배웠어요. 진동하는 건 이렇게 표시됩니다. 파동은 진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보냐면 파동 중에서 한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보겠어요. 이거 사진 찍는 거예요. 이거는 한 위치에서만 본 거고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쭉 공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sin KX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오메가 t라면 여기에서는 KX인데 이 KX를 우리 어떻게 써요? 람다분의 2파 이렇게 씁니다. 요건 t분의 2파이고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조금 있다. 그 다음 순간은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때 한순간에 이렇게 했을 때 거리로 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올 때까지의 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파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주기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동에서는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만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파장과 요걸 파수라고 그래요. 자, 요거를 주기라고 그러고 요거를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요거를 파장이라고 그러고 요걸 파수라고 하는데 파수와 파장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K는 람다분의 2파이, 요거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인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죠. 자, 그러면 요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될까?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장소는 고정시키고 시간에 대해서만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은 고정시키고 장소에 대해서만 썼는데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다 쓰면 파동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리 지난번에 뭐 할 때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파동은 안 했나? 전류할 때는 이거 안 했죠? 전류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만 했지? 네. 그러면 파동에 대한 식은 kx-오메가 t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요게 0이다 그러면 요게 0, 원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처음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놈이 0이다 그러면 어떤 한 순간에 본다 그러면 요 앞에 게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게 A sin KX-오메가 T라는 이게 파동을 표시하는 식인데,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표시하는 요 표현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할까? 이 표현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파동을 표현한 식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 놈을 미분해가지고 0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 식을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해 봅니다. 한번 x에 미분하면 이게 a sin kx-오메가 t였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앞으로 나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k제곱이 나오고 다시 사인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가 코사인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두 번 나왔죠. 그러니까 사인이 안 바뀌고 그대로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 두 개가 어때요? 거의 똑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요 앞에 있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요 놈을 k제곱으로 나누고 요 놈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 뺀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뭘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앞에 거를 k제곱으로 나누고 뒤에 거를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뺐어요. 그랬더니 0이 된다.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건 파동이구나.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y가 이게 파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쓰기 위해서 우리 어때요? 항상 요 앞에 개수 없애죠.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k제곱으로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k제곱으로 곱하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속도 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금방 보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동 방정식에는 여기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요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항을 보고서 요 항의 개수의 역수가 속도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요 속도는 뭐냐면 이게 바로 요거의 역수니까 k분의 오메가죠.
K분의 오메가는 바로 T분의 람다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파동의 속도죠. 이게 파동 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도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 이건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도 알 수 있냐면 그 파동의 속도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바로 이런 방정식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1차원에서만 다뤘는데 우리 3차원 파동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3차원은 여기 아까 KX 이런 거를 K.R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dx 제곱분의 d제곱 대신에 델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델 제곱 푸사이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0이 되는 거 이게 3차원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이 식을 유도하게 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의 파동 방식 나온 걸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조금 수학이 좀 필요하지만 여기 맥스웰 방식 이렇게 4개 있어요. 미분 형태의 맥스웰 방식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어디서 보냐면 전하 분포와 전류 분포가 없는 곳에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전하 분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있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봐요. 여기는. 다시 말하면 요 로나 J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나 J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게 성립하겠어요? 여기도 0, 여기도 0인 게 성립해요. 자, 그렇게 0인 걸 4개를 쓸 것 같으면 1번은 여기가 0되고 전부 여기 0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만 있어요. 이 4개를 가지고 연립으로 풀 작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B하고 E가 들어있고 여기도 E하고 B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식과 4식에서 정기장이나 자기장 하나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분한 걸 없애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좋아요. 그래서 4번째 걸 하겠어요. 4번째 거에 양변의 컬을 취하겠어요. 요거에 컬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컬 취해야 되죠.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벡터 배울 때 벡터의 3중곱 벡터 3중곱 하는 거예요. 벡터 3중곱 하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이거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냥 보면 되겠어요. 이 수학 시간 이렇게 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벡터 3중곱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 뭐 써먹을 수가 있냐면 1번씩 써먹을 수 있어요. 1번씩. 1번씩을 대입하면 요거 0되죠. 그 다음에 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줄여서 델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걸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아까 파동 방식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3차원 파동 방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델 제곱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변 요거는 미분하고 요 델하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하고 교환하겠어요. 교환하면 델 크로스 b가 되죠. 그럼 이 델 크로스 b를 뭘 이용해 먹냐면 요걸 이용해 먹겠어요. 3번을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로 바뀌어요. 2로 바뀌면서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게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다고 놓으면 그게 무슨 식이 되냐면 두 개 같다고 놓으니까 바로 이 식이 되겠어요. 딱 보면 이게 바로 무슨 식입니까? 아까 본 파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y 대신에 뭘 쓴 거예요? 또는 3차원 미분 방정식에서 푸사이 대신에 2를 써놓은 거죠. 근데 이거 몇 번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됐냐면 요거 4번의 양변에 컬을 쳐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연습으로 3번의 양변에 컬을 취하면 어떤 식에 도달하냐면 이 식에 도달해요. B에 대한 거. 어때요? E하고 B가 똑같은 파동 방식을 만족하죠. 바로 이 식을 보고서 맥스웰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형성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전자기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파동 방정식의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요 앞에 것은 속도하고 관계 있죠. 요게 뭐하고 같아요? 요게 1 나누기 v 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v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v를 구하면 이게 입실론 제로 뮤 제로였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요거를 v 제곱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사실은 입실론 제로고 뮤 제로 값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입실론 제로 값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이렇게 된다는 거 쿨롱 법칙에서. 그 다음에 요 4파분의 뮤 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은 비오사바로 법칙에서 우리 알죠. 그래서 여기에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속도가 이렇게 된다. 요게 바로 속도였어요. v 제곱이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파이분의 뮤 제로하고
1분의 4파이 입실론제로 이렇게 4파이를 곱하고 나눈 다음에 여기 아까 그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하고 요거는 8.9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을 대입했어요. 단위도 다 집어넣어 볼 것 같으면 여기 미터 퍼 세크가 탁 나와요. 근데 이거 다 계산하면 어때요? 사실 속셈으로도 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여기 루트 9가 나오고 요건 10의 16승이에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바로 광속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알려진 빛의 속력과 전자기파 속력이 같아서 맥스웰은 빛이 전자기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